가죽을 얇게 유지하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잘 이용하는 거는 가죽공예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초보자에서 고수로 가는 한 단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아입니다. 오늘은 가죽 얘기를 할 건데 우리 그동안 많이 놀았잖아요. 오늘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켈리 핸들을 만들고 있는데 만들다가 생각나는 얘기들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가죽공예 실력을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라가는 그 기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찾아봐도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실력을 껑충 띄워 올리는 사기 기술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영상 보면 여러분이 가죽공예를 하는 방법이 달라질 거라 확신합니다. 가죽공예를 잘하는 방법은 유튜브나 컨텐츠를 보면 어느 정도는 따라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거든요.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가죽을 자르고 붙이고 바느질하고 마감하는 이게 다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 작품이 더 명품처럼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다양한 요소들이 많겠지만 저는 가죽 PR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PR은 가죽 작품을 만들 때 절대 없어서는 안 돼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거를 하냐 하지 않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죽 작품은 달라질 겁니다. 예전에도 PR에 대한 얘기는 했었지만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PR을 하면 명품처럼 보일 수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저도 가죽공예 8년 동안 하면서 백화점 가서 명품들을 하나하나 다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하도 보니까 안 사냐고 그렇게 저한테 물어본 적도 있고 안 삽니다 하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작품들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브랜드별로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중점을 두는 게 뭔지 아시죠? 바로 그 가방의 디자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만들까? 어떤 소재를 쓸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이쁘게 만드는 그런 디자이너가 명품 브랜드에 채용되는 건 항상 그 패션 잡지에서도 큰 이슈예요. 왜냐면 그만큼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늦었지만 41세의 나이로 짧은 인생을 마감한 루이비통의 수석 디자이너 버질 아블로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아쉬워요.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보고 싶었는데 말이 좀 샜는데 아무튼 명품 브랜드는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신경 많이 써요. 근데 다양한 디자인도 아니에요. 몇 가지 상품으로 명품 브랜드의 자리를 지키는 브랜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에르메스란 브랜드입니다. 인터넷에 버킨, 켈리 이렇게 찾아보면 다양한 상품들이 뜰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은 다 똑같은데 색깔만 달라요. 근데 보고 있으면 정말 아름답고 세련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방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꼈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무슨 차이일까 이게. 그래서 가방을 엄청 유심히 봤어요. 매장에는 못 보니까 명품 중고 판매하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보여달라고 하고 비교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다양한 기술들이 물론 들어갔겠지만 이 가방은 각 부분 파츠별로 가죽의 두께를 달리해서 가방을 제작을 합니다. 물론 다른 가방들도 PR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거는 모든 가방이 다 비슷한데 에르메스는 특히 더 까다로워요. 그리고 그 표현력이 너무 아름답고 세련됩니다. 켈리 가방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가방의 엣지가 정말 얇아요. 보통 우리가 가죽을 사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3T, 4T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파츠별로 다르게 PR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켈리 핸들인데 이 켈리 핸들 만드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도 메이킹 영상에서 포스팅을 한번 하긴 했는데 이 안에는 총 5장의 가죽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외부로 나오는 가죽은 총 3장입니다. 근데 여기도 가장자리 PR을 통해서 4T를 넘지를 않아요. 이렇게 가죽 2장이 붙으면 기본적으로 두께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다 에르메스는 PR을 통해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보일지를 고민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가방 제작, 소품 제작할 때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PR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많은 부분을 다 내가 똑같은 두께로 손 PR을 한다. 이거는 정말 오랜 과정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PR기를 사서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죽 장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PR기와 이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게이지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가죽을 어떻게 PR해서 얇게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만든 건데 이 가방은 기본적으로 앞판과 뒷판 그리고 안에 안감 가죽 해서 총 4장의 가죽이 만나게 돼요. 보이시죠? 제가 일부러 색상을 다르게 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이 가죽을
다 얇게 PR을 하는 거예요. 자, 어려운 거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를 들어 내가 총 3.4T의 두께를 표현한다고 하면은 정말 단순하게 설명하면 양쪽 가죽의 두께가 1.7mm씩 만들어야 돼요. 그렇겠죠? 근데 이 두 장을 실제로 한번 겹쳐볼게요. 기본적으로 4T가 넘어요. 그러니까 PR을 통해서 1.3T를 더 줄여줘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총 내가 1.7T의 작품을 만든다고 하면 겉감은 1T로 PR을 하고 안감은 0.7T로 PR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들이 합쳐졌을 때는 가방의 가장자리가 3.4T로 아주 얇으면서도 세련된 가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정말 단편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가죽 가방에 필요한 PR 기술은 정말 다양하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정말 기본적인 걸 좀 포스팅을 해드렸고, 가장자리 두꺼우면 어떤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제가 처음에 만든 가방인데 이것도 제가 핸들을 한 3번인가 실패해서 만들었는데도 지금 엣지가 엄청 두꺼워요. 지금 보면 무려 5.5T가 나와요. 근데 반면에 실력이 좀 쌓여서 만든 이 핸들은 가장자리가 정말 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5T가 밖에 안 돼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니까 느낌이 확 오죠. 정리를 할게요. 가방과 가방을 이어 붙일 때 가죽끼리 앞판과 옆판의 가죽은 그 가장자리가 무조건 얇게 PR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체 PR하면 안 됩니다. 가장자리만 PR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요? 한 10mm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가죽 작품을 만드실 때, 가방을 특히 만드실 때는 이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어떤 가죽을 선택하고 이런 걸 떠나서 가장자리에 그 엣지는 얼만큼 얇게 PR할지를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작품과는 아예 다른 작품이 탄생을 할 겁니다. 오늘 정말 간단하게 PR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고 기술적인 내용들을 포스팅했습니다. 가죽을 얇게 유지하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잘 이용하는 거는 가죽공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초보자에서 고수로 가는 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작품 만드실 때는 반영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컨텐츠는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